여러분 안녕. 갓선 무기야. 자, 이제 15강 15번째 강의의 문제풀이. 지구기후변화 문제풀이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1960년을 기준으로 나타낸 전 세계 빙하의 총 부피 변화량이며 표는 지표면 상태에 따른 반사를 나타낸 것이다. 주어진 자료를 보니 전 세계 빙하의 총 부피가 줄어들었어. 녹았네. 온난화가 일어났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반사율이 높은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사 감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반사가 신세계 빙하가 자꾸 없어졌으니까 반사를 못해주면 흡수를 많이 하게 됐구나. 흡수율이 증가, 기온이 높아졌겠네. 그런 거죠. 기억, 극지방 빙하의 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 자료를 봐도 그렇고. 반사율이 좀 증가한다. 아니라고. 녹아서 반사율이 감소했다고. 반사율이 높은 빙하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해수면이 상승했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빙하가 녹은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흘러 결국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녹은 이유는 지구가 따뜻해지기 때문이니까 바다 자체의 부피도 좀, 바닷물 부피가 늘어났겠지만 빙하 녹은 물이 바닷물을 많이 늘려 죽겠죠. 해수면이 상승했을 것이다.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문제. 지구 자전축 경사방의 변화에 나타낸 것이다. 자, 자전축 경사 두 글자로 뭐지? 계절. 세 글자가 연교차. 9글자가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 꼭 기억을 하고, 경사 방향이 다른 건 다 똑같고 경사 방향만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는 세차운동 문제네. 공부가 좀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더욱 좋은 거죠. 자, 북반구 A일대 여름, B일대 겨울이다. 북반구 A일대 좀 크게 그려보면 자전축 이렇게 돼 있고 적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햇빛이 북반구 수직으로 비춰주니까 A일대 여름인데 그냥 여름 하지 말고 좀 멀잖아. 북반구 시원한 여름이었다. 여기서 B가 됐어요. 북반구는 이제 겨울인데 좀 크게 그려보면 적도를 밑부분을 햇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B에서 북반구는 겨울인데 멀잖아. 추운 겨울로. 그래서 북반구 A일 때 여름, B일 때 겨울이다. 기억은 맞는 얘기예요. 니은 남반구 겨울의 평균 기온. 남반구. 남반구는 북반구 여름일 때 여기가 겨울이지. 햇빛이 북반구 수직으로 비춰주니까. 남반구 겨울인데 멀어. 추운 겨울이야. 남반구는 북반구 여름일 때 여기가 겨울인데 나에서는 햇빛이 지금 북반구 수직으로 비춰주니까 가까워. 따뜻한, 이때가 더 추웠네. 그죠? 따뜻한 겨울이니까. 그래서 가가 더 추운데 높다고? 땡. 디귿.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우리나라는 북반구니까 여기 있을 때 시원한 여름, 여긴 겨울인데 가까워요. 따뜻한 겨울. 이걸 뭐라 그래? 연교차가 작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연교차 커졌죠. 추운 겨울로 여기서 여름인데 가깝잖아. 더운, 여름엔 굉장히 덥고 겨울은 굉장히 춥고, 이게 연교차가 큰 거지. 연교차는 나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가가 더 크다. 땡인데 답은 기억만 맞는 얘기. 3번. 자전축의 변화를 현재와 비교해 나타낸 모식도이다. 그랬어요. 자전축 경사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나는 세차 운동이고 여기는 경사각이 감소했네. 그렇구나. 자전축 경사가 두 글자로 계절, 세 글자 연교차,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 다 줄어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억부터 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랬어요. 우리나라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을 경우 지구가 근일점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다 그랬습니다. 가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지구가 근일점, 가까운 데가 근일점이잖아요. 근일점이 됐더니 야 이거 뭐야, 햇빛이 아래를 비춰줘. 우린 겨울이야. 기온이 높은 건 여기서 기온이 높겠죠. 먼데요? 멀어도 여름이잖아. 여름. 알겠지? 여름인데 조금 시원한 여름, 겨울인데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 기온이 높은 거죠. 땡. 니은 기온의 연교차는 나의 경우가 가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여기서 지금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 여러분들 그려보면 여름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연교차가 작은 건데 이렇게 됐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23.5도로 기울긴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까울 때 햇빛이 이렇게 비춰준 여름이 됐네. 아이고. 더운 여름,
여기 오면 우리나라 겨울인데 추운 겨울로. 연교차는 나가 더 큰 걸로. 그래서 나의 경우가 더 크다. 이게 맞는 얘기고. 디귿. 하진날 낮의 길이는 다의 경우가 가장 길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좀 어려워요. 거리만 상관이 없어. 태양과의 거리는. 하진날 날의 길이. 여름에 그 하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줬던 요 그림을 떠올라야 돼요. 요 그림. 우리나라에서 봄, 가을, 춘추분 태양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진다. 하지 때는 이렇게 떠서 이렇게 져요. 여름에 하지. 그래서 낮이도 길기도 하고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고 동지 때 이렇게. 이 각도 차이가 얼마? 이게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각도 차이가 23.5도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전축의 방향 똑같은데 21.5도가 됐어요. 어떻게 하진날 23.5도가 아니고 21.5도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낮의 길이가 좀 짧아졌지. 이렇게 되면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는 거니까. 짧아졌고 태양이 비추는 각도도 수직에서 좀 비스듬하게 좀 시원해지고. 그겁니다. 그거. 좀 어려운데 하진날 낮의 길이, 뭐 동진날 낮의 길이,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 자전축 기울기 물어보면 이 그림으로 낮의 길이, 밤의 길이 혹은 남중고도 차이는 풀어도 좋을 거고 그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하진날 낮의 길이는 다의 경우가 가장 길다기 제일 짧답니다. 이런 것들은 다 23.5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짧게 나타나는 거지. 알겠죠? 하나만 더 해줄게. 동진날 낮의 길이를 물어봤을 때는 23.5도가 아니고 내려가는 게 21.5도만 내려가요. 동진날 낮의 길이는 오히려 길어져요.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은 땡이고 답은 니은만 맞는 얘기. 그 다음 4번 문제. 그림과 완화는 현주와 미래 어느 시점에 지구 공전궤도 전축 방향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가에 비해 나일 때 지구 환경변에 대한 설명으로 모르는 것만을. 그런데 공전궤도 20일과 자전축 방향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 가정한다. 회차 운동이라고 20년을 변했는데 지금 전체 길이는 똑같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전체 길이는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리나라. 기억에 지구가 근위점에 가까울수록 기억에 지구의 공전축이 길어진다. 그랬는데 기억은 땡입니다. 땡. 그대로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길이가 똑같잖아. 전체 길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궤도 장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까울 때와 멀 때가 없어요. 여기는. 궤도 장반경이 0.5, 0.5이기 때문에 1AU예요. 1AU.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이제 우리가 1AU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가까울 때와 멀 때가 똑같아. 전체 길이 가까울 때 멀 때에서 반 자르면 궤도 장반경인데 전체 길이 똑같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길어진다. 땡인 거고요.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옛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P제곱은 A 3승 이거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궤도 장반경이 똑같으면 공전축이 똑같다 그런 건데 아마 이제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이거 기억 보기는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니은 보기부터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증가한다. 북반구 여기서 보니까 미래에 지금 미래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여기야 뭐 이제 여름이고 겨울인데 북반구가 거리가 똑같아요. 그냥 여름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북반구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여름에 가까워졌잖아. 여름인데 더운 여름으로 멀어졌어요. 겨울인데 뭐냐 추운 겨울로 연교차가 커졌네. 연교차 증가한다. 북반구 맞는 얘기고 디귿 보기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자전축 기울기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자전축 방향은 변했지만 자전축 기울기 안 변했어요. 그대로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그대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땡, 니은만 맞는 얘기. 5번 문제. 그림은 지구 자전축이 경사방향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세차운동 문제구나. 13,000년 후. 다른 거는 그대로예요. 20일도 그대로고 자전축 기울기도 그대로고 방향만 반대로 됐다. 13,000년 후에. 현재와 비교해 13,000년 후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북반구죠. 그럼 일단 기본은 이거지.
지금은 우리나라가 앞에서 계속 풀어봤으니까 여기 있을 때 겨울인데 따뜻한 겨울이고 여름에 멀어서 시원한 여름이었었는데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나라 겨울인데 멀어졌잖아요. 추운 겨울로. 여름인데 가까워졌어요. 더운 여름으로. 연교차가 커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교차가 커진다. 맞는 얘기고 니은에서 원일점에서 태양의 남중구도 높아진다. 원일점이 어디냐면 멀대입니다. 멀대. 멀대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면 태양의 남중구도가 높죠. 겨울 됐어요. 겨울에 태양 남중구도가 낮아진 거지. 그래서 땡. 여기서 또 태양의 남중구도 그대로라고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면 선생님 그려줬는데 그대로 아니에요. 이게 봄, 가을, 여름엔 태양의 남중구도 높아지고 겨울에 태양의 남중구도 낮아진다고. 겨울이니까 낮아져야죠. 겨울철에 지표하는 태양 복사하는 지장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자전축 기울기 23.5도면 여기서 겨울이나 봄, 가을보다 23.5도 내려간 건 맞아요. 알겠죠? 근데 여름에 높아지는 거고 겨울에 낮아지는 건 겨울에 23.5도 내려가는 거 맞는데 근데 그건 똑같은데 겨울에 23.5도 밑에 있는 건 멀어졌잖아. 거리가 가까웠었는데 멀어진 만큼 태양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태양 복사 영향이 증가한다 아니고 줄어들었던데 줄어든 이유가 태양의 남중구도는 겨울에 둘 다 겨울에 그대로예요. 23.5도 이 춘추보다 내려간 거. 근데 거리가 멀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앞에서 했던 기본 개념. 자전축 경사 변화는 태양의 남중구도 차이를 일으켜요. 여름엔 더 커지면 여름에 더 밑으로 내려가고 겨울에 더 위로 올라가고 작아지면 여름에 덜 올라가고 겨울에 덜 내려가고. 그런데 세차운동과 공전궤도 이심률은 거리 변화로 기온이 변하는 거다. 이건 세차운동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온 변했어. 겨울에 거리 변화로. 알겠죠? 태양의 남중고도는 자전축 기울기 변하지 않았으니까 겨울에 그대로, 여름에도 그대로. 그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자, 6번 갑니다. 그러면 현재 지구자전축의 방향과 공전궤도 나타낸 것이다. 세차운동의 방향은 지구자전축과 반대이고 주기는 약 26,000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세차운동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기억.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 낮의 길이 가장 길다. 지구 근일점이면 여기인데 자전축 기울기 보니까 이거잖아. 겨울이야. 겨울에 낮의 길이가 제일 길겠어? 여름이 길어야 되는 거죠. 기억 땡. 니은. 약 6,500년은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세차운동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3,000년 뒤에는 계절이 반대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지우개. 네. 6,500년마다 한 계절씩 더해줘라. 뒤로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여기서 지금 여름이거든요. 시원한 여름이죠. 멀어서 여기 우리나라가 현재는 뭐예요? 여기 우리나라가 가을이라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6,500년은 지구가 A 부분이었을 때 6,500년 지나갔어요. 가을에서 뭐가 되면 돼? 겨울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이은 맞는 얘기. 알겠죠? 여기는 그때 이제 가을 되겠지. 겨울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겨울인데 6,500년 뒤에는 봄이 되겠지. 알겠죠? 디귿 갑니다.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약 13,000년 후에 더 크다. 이제 많이 해봤어요. 이거 앞에서도. 시원한 여름, 그 다음에 가까워요 좀. 따뜻한 겨울. 근데 이제 13,000년 뒤에가 되면 여기가 겨울 된단 말이야. 멀어졌잖아. 추운 겨울. 6,500년 해서 추운 겨울 되고 6,500년 뒤에 봄이니까 6,500년 뒤에 13,000년 되면 여름. 더운 여름으로 연교차는 커진다. 많이 했어요. 디귿 맞는 얘기. 답은 니은 디귿. 7번. 기후변화의 요인과 영향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연수 경사각이 23.5도 자연수 경사각 줄어들었대. 계절 줄어들고 연교차 줄어들고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 줄어들고. 북반구와 남반구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줄어들었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낮아져야 돼. 학생 A는 땡. 화산 폭발로 다량의 화산재가 기권 운이 돼. 화산재 반사를 많이 시켜줘서 어둑어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능이 줄어들어. 화산재 때문에 반사가 많이 되고 흡수를 잘 못하게 되는 거니까. 맞는 얘기.
판의 운동으로 수력 분포가 변화했다. 그럼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 붙어있는데 찢어졌으니까 그 사이로 막 해수도 움직이고, 아니면 판가판이 충돌한다. 사실요, 판가판이 충돌하면 붙었다 가운데에 수곡산맥 생기니까 또 되게 막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넘어오면 고온건조해지고 변화는 생기는 거예요. 신이 맞는 얘기. 자, 8번 천문학적인 요인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에 미래 어느 시기에 지구 자연식 모습을 그려보는 활동이다. A에 해당한 지구 자연식 모습 적당한 것은 근일점일 때 여름이다. 아 그래? 그러면 여기를 좀 여기 크게 그려볼게요. 근일점일 때 여름이니까 이렇게 켜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적도 긋고 우리가 여름이 되는 거지. 여름철 태양의 남중구도 현재보다 커진다. 기온환경 현재보다 커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전축 기울기가 지금보다 커야 돼. 23.5도보다 커야 돼. 이 얘기죠. 답은 3번입니다. 이게 24.5도가 나오니까. 지금 기울어져 있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되고요. 9번. 현재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구공전궤도 자연축의 경사방향과 경사각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20률이 크네. 20률이 크고요. 24.5도야. 23.5도인데. 20률 달라졌고 자연축 기울기 달라졌다. 연교차, 계절, 태양 남중고도 차이가 달라졌겠구나. 낮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차운동은 너무 복잡하네 이거. 기울기도 방향 반대가 됐으면서 자연축 기울기 커졌고 20률은 작아졌고 오호 낮 시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거 해봅시다. 이런 문제 재밌는데 자, 우리나라 기온 연교차는 가보다 작아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연교차 작다를 외울 때도 됐지만 하여튼 그냥 원래대로 해보면 우리 하던 대로 해보면 겨울 자꾸 이게 지겹다 이제 따뜻한 겨울 이 멀 때 여름인데 우리나라 뭐래요 시원한 여름 연교차는 작다. 연교차가 이거 가보다 작아진다고 더 작아질까 과연? 자 거리는 똑같아졌어요. 거리는 똑같았지만 자연축 기울기 기울어진 거 보니까 여름이야 여름. 우리나라 여름인데 멀었잖아. 멀었는데 여름에 그거보다 이렇게 이 정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자연축 기울기도 커졌네. 계절이 커졌어. 더 더운 여름으로 바뀐 거예요. 연교차 크겠지. 여기 가면 똑같아. 이제 겨울에 요만큼인데 멀어졌어요. 자연축 기울기 커졌으니까 더 추운 겨울로 연교차는 나가 더 큽니다. 가보다 작아진다. 나가 더 커. 기억 땡. 니은 갈게요. 북반구 여름 대륙빙의 면적 가보다 좁아진다 그랬습니다. 여름에 시원했는데 더 더운 여름으로 빙하 많이 녹겠죠. 대륙빙하가 그죠? 많이 녹았으니까 면적이 좁아진다. 니은 맞는 얘기고 디귿 지구에 휩싸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월 1월보다 많다. 디귿에다가 별표하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빨간색으로. 자. 여기 있을 때가 7월에 여름에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1월, 여름일 때 7월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지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왜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겠죠. 그죠? 복잡한 얘기입니다. 대학교에 천문학과를 가면 배워요. 근데 복잡하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7월이잖아요. 여기가 여름이니까. 이게 7월이에요, 우리나라. 겨울이죠, 1월입니다. 여기 여름인지 겨울인지 맞춰볼 수 있죠. 우리나라 7월이에요. 여기서 7월이고. 다른 나라도 7월이에요. 근데 무조건. 계절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알겠죠? 여기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전부 다 1월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계절 생각해 주세요. 7월이면 우리나라 여름철이다. 우리나라 어디든지 간에. 1월이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간에 겨울철이다. 그럼 겨울, 우리나라는 1월. 7월, 여름, 우리나라는 7월. 오케이? 자, 지구에 복사하는 태양 에너지 지향이 7월, 1월 같아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월, 지구에 복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월이 1월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월이고 여기서 7월인데 일단 여기 어떻게 같아야 되는 거죠. 낮이기. 미래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축 기울기가 커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거만 변한 거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받는 에너지량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시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그러면 지구에 입사한 태양 복사는 이 기억은 땡이고 니은 맞고 디귿 입사한 태양 복사는 7월이 1월보다 많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이 양쪽의 거리가 7월이 똑같기 때문에 같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디귿 땡 답은 니은만.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그러니까는 1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 공전궤도 26일 변화를 나는 현재 지구의 북반구 어느 한 지점에서 여름과 겨울에 촬영한 태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보다 A 시점에서 20율이 어때요? 좀 컸네. 그러니까 더 많이 찌그러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하나에다가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더 많이 찌그러졌다. 가까운 것도 가까워지고 먼 것도 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까울 때와 멀 때 차이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20mm 커져서. 그리고 이제 이 주어진 자료의 의미는 뭐냐? 현재 지구의 북반구 어느 한 지점에서 여름과 겨울에 촬영한 태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여름은 태양상이 작잖아.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 이게 근일점이라면 이거는 원일점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죄송해요. 반대로 썼죠? 네. 여름이 먼 거죠, 먼 거. 조그맣게 보이니까. 태양에서 멀면 조그맣게, 가까우면 크게, 멀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여름이 먼 거, 원일점. 겨울이 근일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가까울 때 여기가 이제 겨울인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북반구, 겨울이고, 멀 때가 이렇게 여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공전궤도 20년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 가정한다. 20년만 변한다. 자, 그러면 지구 공전궤도의 원일점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현재보다 A 시기가 가깝다. A 시기에는 원일점이 더 멀어져. 태양까지 거리가 더 커지는 거지. 가깝다가 아닌 거예요. 기억 땡. 니은.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는 겨울이다. 근일점이면 가까워서 크게 보여야 되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겨울 맞네. 니은 맞는 얘기고 디귿.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A 시기가 작다 그랬습니다. 다른 건 변함이 없어요. 공전궤도 20년 변하는데 20년에 A 시기가 커. 아, 겨울에는 가까운 데가 겨울이었으니까 더 가까워지고 따뜻한 겨울로 여름엔 더 멀어지고 더 시원한 여름으로 연교차 작아지겠네. A 시기가. 현재보다 A 시기가 작다. 답 맞는 얘기, 니은 디귿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11번. 몽골 지역의 사막 화정을 나타낸 것이다. 온난화로 강수량 감소, 풍속 증가, 모래가 이동이 증가하기도 하고 과잉 방목으로 산림 면적이 감소했어요. 아하, 풀을 다 뜯어먹어 버렸네. 그러면 이 풀들이 햇빛을 흡수하잖아요. 산림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흡수했었는데 햇빛을 태양에너지 흡수를 많이 했는데 감소하는 바람에 흡수 감소 반사가 증가한다. 햇빛이 많이 반사하는 거예요. 사막화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일단 풀들이 없어지니까 사막화가 되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그 풀들이 없어지고 반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온도가 떨어져. 공기가 차가워져. 냉각이 되니까 무거워 가라앉아. 고기압 지역이 돼요. 강수량이 더 줄어. 그런 거예요. 자원 채굴 증가, 토양층 증가도 있지만 그래서 기억에 이걸로 인해서 반사율은 감소한다가 아니고요. 증가한다가 돼야 돼요. 땡이고 니은 몽골 지역의 사막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인간 활동이니까 인구 증가도 그렇고 이쪽도 인간 활동인 거죠. 맞는 얘기. 디귿 사막화 해석 때문에 우리나라의 황사 그쵸 그쪽에서 많이 날라오는데 사막 커지면 먼지 더 심하게 잘 일어나고 건조해질 테니까 황사 잘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12번 지구에 휩싸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100으로 할 때 지구의 복사평형이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복사평형 문제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선생님 킬러 문제라 어려운 문제라 나오면 이런 거 나온다. 근데 A가 얼마일까요? 태양 복사 중에 이쪽이 25 가고 이쪽이 45 가고 나머지 30이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들어오는 거 100, 나가는 게 100이니까 이쪽으로 30이 나가야 되겠죠. A는 30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A는 30이다. 맞고 2번 보기 지표가 흡수한 복사에너지 총량 지표는 45 맞고 태양 복사에서 지구 복사에서 88 두 개 더해주면 133으로 나가는 것도 133이니까 맞는 얘기. 먹는 만큼 내보낸다죠.
3번. 지표는 태양보다 대기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 태양에서 흡수하는 게 45고요. 대기에서 흡수하는 게 88이에요. 맞네. 자, 4번. 대기는 흡수하는 에너지, 방출 에너지가 얼마 먹어요? 25 먹고 129 먹고 더해보면 얼마지? 154. 위로 70이 나가지만 사실은 이게 70 중에서 133 중에 이쪽에 129가 나가니까 이거 4. 66. 아래로도 88. 154 먹을 만큼 내보내는구나. 맞는 얘기. 5번 답이겠네. 대기가 지표로 방출한 에너지양. 지표로 방출하는 거 88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거 66이에요. 지표로 방출하는 게 적네. 그죠? 지표로 방출한 에너지 양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 에너지 양보다 적다. 지표로 방출하는 게, 적은 게 아니고 많아요. 88이. 우주로 방출하는 것보다. 잘못된 거 찾는 거니까 답은 5번 찾으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 13번. 최근 약 90년 동안 북극열대 남극 지역에서 측정한 연평균 기온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북극이 많이 올라갔네. 기온 편차가. 이게 북극이고, 북극이죠. 요거 북극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열대고, 요거 남극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평균 기온의 변동폭은 북극 지역이 남극 지역보다 크다. 많이 올라갔어요. 맞는 얘기고, 니은 연평균 기온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더 높아지는 추세, 상승하는 추세이다. 맞는 얘기고,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디귿 해수면은 높아져야지. 빙하가 많이 녹았을 텐데. 북극 남극 기온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해수면은 하강했을 것이다. 아닌 걸로. 자, 14번 갑니다. 온실기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상자 아래를 내부로 막아놓고 온도계 적외선 등을 설치하고 상자 이면도 내부로 막고 초기 온도 측정하는 적외선 등을 껴고 상자의 온도 변화를 5분간 측정한다. 그러니까 등을 끈 거예요. 등을 끄고 지구 복사가 없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태양에서 들어오는 거는 가시광선 막 들어오고 하는데 지면에서 나가는 게 지구 복사냐 적외선으로 나가니까 이 적외선 등은 사실 이제 지구 복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온실기체 적외선 흡수하는 거잖아. 저 온실기체 온실효과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이불의 역할을 해주는 거.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떠올려야 합니다. 이거 두꺼워지면 나가는 거 많이 붙잡아서 많이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적외선 등 여기 설치하는 거 나가는 거를 지구 복사 나가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상자에 이산화탄소를 넣은 후 나가정을 수행한다. 그래서 나가정에서는 CO2를 넣었어요. 상자에서 다해서 이제 쏘리 자 짜잔 다시 가에서 설치하고 나에서 그냥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밑에는 안 보이지만 그저 여기까지 잘리죠. 책에 있는 거 그냥 갖고 하면 돼요. 다에서는 쏘리 문제가 커서 그랬어요. 다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넣었고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보나마나야 보나마나 이 라가 기온이 제일 높겠다. 이산화탄소를 2배나 넣었으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갑니다. 적외선 등을 상자 아래 켠 것은 지표 복사 나타낸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상자한 기체의 적외선 흡수량은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건데 온실효과 일으키는 거잖아요. 적외선 팬클럽 회장, 부회장 2배나 넣었어. 나보다는 다보다는 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 다보다 많다. 아니야 넣었잖아. 땡인 거고. 디귿 기억은 15.1보다 기억 커야 돼요. 온도가 제일 높아야 돼. 이산화탄소를 2배나 넣었어. 두꺼운 이불 2배나 두꺼운 이불 덮었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15번. 그림과 원하는 복사평형 상태에서 지구 열수지를 대기 유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대기가 없는 경우 그냥 다 들어온다고 치면 100 들어오고 100 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흡수도 있고 반사도 있고 45가 들어오죠. 근데 태양 복사. 하지만 지구 복사에도 88이 들어오니까 2개 더해보면 얼마가 되는 거야? 난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 88. 133입니다. 그죠? 133이에요. 나가는 게 133일 테니까 그중에 이제 29가 나갔고 그럼 이쪽으로 얼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133에서 29를 빼보면 그 104가 나가는 거죠.
104 중에서 A는 100이구나. 4는 그냥 이쪽으로 나갔으니까 됐습니다. 지면의 평균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다. 온실효과가 일어났으니까 높겠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고온 이물체일수록 에너지 많이 방출하잖아요. 누가 에너지 많이 방출? 이거 100 나가는데 이 에너지 얼마 나가요? 133 나간다고. 이게 더 고온인 거예요. 고온이니까 에너지 많이 방출하는 거지. 나가도 없다. 기억. 맞는 얘기. 니은 나에서 A는 100이다. 찾았어요. 먹은 게 133이니까 나가는 게 133인데 29 나가면 이쪽으로 104. 104 중에 이거 4니까 여기까지 A는 100이 되는 거다. 맞는 얘기고 디귿. 나에서 지구 반사율이 증가하면 지구에서 감사한 지구 복선이 증가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나에서 자 봅시다. 우주 공간은 우리한테 100을 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A는 대기 흡수하는 거고 요거 두 개 더 얼마야? 70 돌려받았죠? 이쪽으로 30 해서 100을 돌려받는 거예요. 오케이. 100 주고 100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복사평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사율이 증가한다. 이게 30이 아니고 이게 40이 됐어. 그러면 100을 줬는데 이쪽으로 40이었으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70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6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는 60으로 감소, 증가한다. 땡. 복사 평행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우주 공간도 먹는 만큼 받는 거야. 준 만큼 받아. 먹는 만큼 받네. 준 만큼 받아야 돼. 100을 줬어. 그럼 얘네 40을 받았단 말이야. 60을 받아야지. 그래 복사 평행이 되니 70이 아니고 80 됐다. 복사 평행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 복사 평행이 항상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주 공간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16번 갑니다.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100이라고 할 때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의 열 수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뭔가 또 물어보고 싶으니까 A, B 썼겠지. 들어오는 게 100인데 이거 두 개 더해서 30. 이거 70이 되겠네. A는 얼마예요? 104 중에 100이 나갔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건 이제 4. 66이겠네. 66. 아래로는 얼마가 나갑니까? 154 중에서 이쪽이 66이에요. 아래로는 88. C는 88인데 다 찾았어요. A에서 C 중에 C값이 제일 크다. A는 66, B는 4, C는 88. 기억 맞는 얘기 C가 제일 크다. 니은보기 온실기체의 증가는 C를 증가시킨다. 그랬습니다. 온실기체가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온실효과 못 돌아갈 때 이불.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면 나가는 거 붙잡아서 돌려보내주는 게 맞죠. C가 커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면의 온도가. C를 증가시킨다. 맞는 얘기. 디귿. 물의 상태 변화를 이동한 에너지량은 8이다. 물의 상태 변화가요. 일어나면 열이 들어가거나 나갑니다. 그때 열을 수문열 혹은 잠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발될 때 뭐 이제 에너지를 뭐 대기는 없고 응결이 일어날 때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응결이 일어날 때는 또 이제 대기에서 이제 응결이 일어나면 응결은 뭐 발열 반응이냐 흡연을 따지고 열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게 되는 건데 그때 들어가거나 나가는 열을 수문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 때 일어나는 20일이죠. 20일. 8 아닌데 그건 대류와 전도고 20일이에요. 디귿땡 답은 기억 니은. 17번. 그림은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100이라고 할 때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태양에서 100을 줬어요.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70이잖아요. 쏘리. 70 아니고 30. 26에 4를 더하는데 30이고 이거 70. 70이니까 그래요. 근데 좀 어렵긴 하다. 나머지 잘 모르겠다. 얼마인지. 그죠? 이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는 거고 힘들어요. 자, 기억이 뭐야 이거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죠. 많이 학생들이 헷갈렸었는데 A 더하기 2는 D 더하기 F 더하기 G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A 더하기 2. 그런데 보니까 A는 대기가 흡수하는 거잖아요. 뭘 흡수해요? A도 흡수하고 C도 흡수하고. 대기는 흡수한 만큼 방출하겠죠? FG. 느낌 좀 오나요? A 더하기 C는요. F 더하기 G였어요.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2거든. 그럼 2는 뭐예요? 2? 2는 지표가 나가는 거잖아. 2는 보니까 C 더하기 D예요.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A 더하기 C는 F 더하기 G고 2는 C 더하기 G니까 A 더하기 C 더하기 2는 뭐라고 썼어요? 여기다 2를 넣는 거지.
그럼 E는 C 더하기 D이기 때문에 C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 아, 이쪽에 C요, 이쪽에 C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더하기 E는 뭐가 됩니까? D 더하기 F 더하기 G가 되잖아요. 맞네. 기억 보기 맞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니은. D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된 에너지 양이다. D가 뭐냐면 지표에서 나가는 것 중에 대기흡수 빼고 나머지 우주로 나가는 거. 직접 방출되는 거다. 맞는 얘기. D극가입니다. D극도 좀 어려운 얘기였었는데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된 에너지 양은 방출 에너지 양과 같다. 자, 요거 딴 거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가봅니다. 대기가 흡수하는 게 이 C는 지표에서 나가는 거니까 이게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그죠? A 같은 경우에 뭐가 됩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거죠. 태양에 들어오는 거는 가시광선은 대부분 통과 많이 하는데요. 적외선은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흡수합니다. 근데 이 A에 그것만 있을까요? 아유, 저것도 있잖아요. 자외선. 오존이 흡수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대기흡수는 AC예요. 그래서 A 더하기 C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F 더하기 G가 돼야 되는데 F 더하기 G는 이거는 대기에서 방출해 주는 거니까 대기 온도가 저온이잖아요. 우리 몸에도 별 차이가 없어요. 100% 적외선이에요. 이거 몽땅 다 100% 적외선, 순수한 적외선. 요 C도 적외선인데 이 A에는 적외선도 있지만 자외선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양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외선만 놓고 본다면 이 자외선을 여기서 A에서 빼줘야 되니까 약간 이쪽이 작아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땡이에요. 답은 기역, 니은만 맞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울 거다.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틀릴 거 이거라는 거 출제자도 알 거다. 선생님이 이제 심화 개념 강의를 곧 시작할 겁니다. 심화 개념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는 것들. 알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 나왔던 뭐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라든가 그러니까 오늘 풀어본 것들이 아마 가장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자전축 기울기 변화, 세차 운동, 그죠? 이심률 변화, 그다음에 이 태양 곡사, 지구 곡사, 복사평행 이루는 것들. 심화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줄 테니까 그거 들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